1번님,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이 관계는 아직 마음에서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과 실제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카드는 꽤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대만 붙잡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관계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맨 앞에 정표가 나와 있어요. 정표는 오래 간직한 마음, 쉽게 버리지 못한 기억,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한 약속 같은 걸 보여줍니다. 1번님 마음 안에 아직 누군가가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기보다는 한때는 진심으로 마음을 줬고 지금도 그 사람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이름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거나 어떤 물건 하나, 노래 하나, 계절 하나가 그 사람을 데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이 카드를 고르신 건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직 그 장면을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건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릴게요. 정표가 나왔다고 해서 상대가 바로 움직인다거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카드는 가능성보다 먼저 미련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1번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직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기다리면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가 먼저예요. 옆에 미래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에 공개적으로 다 풀리지 않은 감정, 조심스럽고 애매한 연결, 혹은 서로만 아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을 수 있는데 실제 마음 안에서는 꽤 깊게 남은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1번님, 혹시 이런 적 있으셨을까요? 남들한테는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데 나 혼자만은 그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 하나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적, 관계 이름은 분명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깊이 들어가 있었던 적. 미래는 그런 애매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현실을 봐야 해요. 미래는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았거나 관계가 분명한 방향으로 가지 못했거나 서로 조심해야 할 사정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더 많이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한 말, 연락 간격, 표정, 갑자기 멀어진 이유까지 계속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흐름은 차분히 봐야 합니다. 애매함이 길어질수록 더 아픈 사람은 보통 더 진심이었던 쪽이에요. 그 다음 정화수기도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1번님의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는 걸 보여줘요. 누군가에게 티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계속 바랐던 마음입니다. 다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진심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괜히 혼자 착각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용히 쌓여 있어요. 정화수기도는 요란한 행동보다 조용한 정성에 가까운 카드입니다. 1번님이 이 관계를 가볍게 대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쉽게 돌리지 못했고 상처를 받아도 한쪽에서는 계속 좋았던 기억을 붙잡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다만 이 카드가 나올 때는 한 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정성은 아름답지만 나를 지치게 만드는 정성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해요. 1번님이 이 관계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일상에서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무너뜨리면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갈게요. 상대를 향한 마음이 남아 있어도 내 삶의 중심까지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엽전 2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외로웠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혹은 혼자였던 감정에 동반자가 생기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1번님에게 하반기에는 나 혼자만 이 마음을 들고 있는 건가? 라는 느낌에서 조금 벗어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게 기존의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1번님이 계속 혼자만 견디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카드도 확정적인 재회를 말한다기보다는 마음을 이해받는 기회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음이 정리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1번님의 외로움을 조용히 알아봐 줄 수도 있어요. 이제 관계의 현실을 보면 연보가 나옵니다. 이건 기다림과 그리움입니다.
상대를 떠올리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어떤 날에는 괜찮다가도 어떤 날에는 다시 흔들리는 흐름이에요. 특히 밤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 더 크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1번님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마음 안에서는 아직 답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때 왜 그랬을까? 나한테 마음이 없었던 걸까? 다시 연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연모는 마음이 따뜻한 카드이기도 하지만 오래 붙들면 나를 외롭게 만드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옆에 미략이 나옵니다. 이건 말하지 않은 약속, 서로 분명히 확인하지 못한 기대 혹은 숨겨진 조건을 보여줍니다. 1번님과 상대 사이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끝났다면 왜 끝났는지, 아직 이어지고 있다면 왜 분명해지지 않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략은 감정만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상대의 말보다 실제 움직임을 봐야 해요. 연락이 온다면 그 연락이 진짜 관계를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하고, 오지 않는다면 그 침묵도 하나의 답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랑아리 2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정성스럽고 오래가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1번님은 쉽게 마음을 접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좋아하면 오래 보고 상대의 부족한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이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번님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성이 깊은 사람은 상대가 조금만 흔들어도 다시 마음을 열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느냐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감정보다 행동이에요. 달 항아리 8번 카드는 어느 정도 모양이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완전히 흐릿하게만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반기 중에 이 관계에 대해 1번님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나 상대의 태도를 보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마음이 조용히 정리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1번님이 더 이상 감정만으로 버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 흐름의 인연동자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인연의 실을 보여줘요. 아직 마음의 연결감은 남아 있습니다. 1번님이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도 그 사람이 가끔 1번님을 떠올릴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연동자 옆에 매듭이 붙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실은 있는데 예쁘게 이어진 실이 아니라 엉켜있는 실이에요. 풀어야 이어지고 풀어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붙잡는 것보다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듭은 오해, 미련, 못다 한 말, 자존심, 타이밍의 어긋남을 보여줍니다. 1번님 마음속에 아직 그때 내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1번님만 더 잘했더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다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마음을 묶어두는 건 피해야 합니다. 묶인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동자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내는 카드입니다. 상대에게 따져 묻는 것만이 회원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억울했던 마음을 인정하고 서운했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내 삶을 다시 앞으로 보내는 것이 회원입니다. 1번님에게 필요한 건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확히 보고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37은 꾸준한 정성과 회복을 말합니다. 하반기 1번님 연애운은 급하게 결론 내릴 흐름이라기보다 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현실적인 확인을 해가는 흐름으로 보여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기다릴 흐름은 아닙니다. 상대가 움직인다면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하고 움직임이 없다면 1번님도 자기 삶을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 서운했던 말, 고마웠던 말,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말까지요. 그리고 또 상대의 행동을 기준으로 적어보세요. 나에게 실제로 다가온 적이 있는지, 약속을 지킨 적이 있는지, 불안을 줄여준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정성은
상대를 억지로 돌리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1번님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카드는 돌다리입니다. 이 카드는 배려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흐름을 뜻해요. 1번님, 이번 리딩 전체를 보면 마음이 아직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과 실제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따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정만 믿고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돌다리를 두드리듯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면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지 차분히 보세요. 반대로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그 침묵도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1번님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림에 나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잃으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돌다리 카드는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다만 나를 아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요. 이 관계를 이어가든 놓아주든 결국 1번님 마음이 덜 다치는 길을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1번 분들이 귀한 인연 만나시도록 월선이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2번님,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하반기 연애운은 기다리면 누가 알아서 온다 쪽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인연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는데 그 가능성이 움직이려면 2번님이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새 사람, 새 연락, 새 분위기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설레고 싶은데 동시에 조심스러운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좋다고 확 뛰어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닫고 있지도 않은 중간 지점입니다. 맨 앞에 선녀가 나와요. 이 카드는 2번님의 매력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막 화려하게 과장된 매력이라기보다 사람을 편하게 끌어당기는 부드러운 분위기예요. 대화할 때 은근히 눈길이 가고 웃을 때 상대가 조금 더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2번님 스스로는 내가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된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드에서는 이미 바깥에서 2번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다만 이 매력은 숨어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만 준비하면 흐름이 약해져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 가벼운 대화, 자연스러운 웃음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 옆에 그네 타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흔들림이에요. 좋다가도 갑자기 부담스럽고 설레다가도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2번님은 하반기에 인연이 들어와도 바로 확신하기보다는 한번 흔들어 볼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나에게 꾸준히 다가올 사람인지, 그냥 순간적인 호감인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전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워진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조심스러운 것과 아예 마음을 막아버리는 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잘 보셔야 해요. 이어서 연 날리기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연락과 소식, 가벼운 연결을 보여줍니다. 하반기에는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오거나 소개가 들어오거나 오랜만에 대화가 이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온라인이나 모임, 친구의 연결을 통해 갑자기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연락이 처음부터 무겁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의 연이 살짝 뜨듯이 가볍고 자연스럽게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번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너무 빨리 판단하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가 잘 통하는지, 나를 편하게 하는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엽전 7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즐거움과 분위기, 여유로운 관계의 흐름을 보여줘요. 하반기 2번님 연애운은 무겁게 결론부터 내리는 쪽보다 같이 웃고 가볍게 만나고 서로의 생활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커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진지함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관계의 이름을 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공기를 주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맑아지는 사람인지 대화 뒤에 불안보다 편안함이 남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관계에 현실적으로 넘어가면 통신사 환영이 보여요. 이 카드는 낯선 사람, 다른 환경, 새로운 연결을 의미합니다.
2번님이 평소 만나던 유형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생활 반경이 다르거나 직업군이 다르거나 취향이 다르거나 물리적으로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요, 그 낯설미 오히려 2번님에게 새로운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하게 상처받았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결의 사람을 봐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바로 밀어내지는 마세요. 옆에 화장하는 후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2번님은 자기 표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마음만 예쁘면 알아보겠지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바깥에 보여줘야 인연이 움직입니다. 옷차림을 과하게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정돈하고 아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프로필 사진, 말투, 약속 자리에서의 표정, 대화의 온도 같은 작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번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 상대도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 다음 투어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시도입니다. 너무 크게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부 하나, 모임 하나, 소개 자리 하나, 가벼운 약속 하나 일단 던져봐야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2번님은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피곤하면 어떡하지? 별로인 사람이면 시간 낭비 아닐까? 내가 먼저 반응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만 기다리면 좋은 흐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볍게 시도하되 내 기준은 가지고 가셔야 해요. 다랑아리 5번 카드는 과감한 선택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자리에도 한번 나가보고 평소라면 대답을 미뤘을 연락에도 조금은 열어보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에는 조심할 점도 있어요. 너무 빠르게 마음을 몰아주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꾸준한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말이 다정한 사람은 많지만 행동이 일정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반기 2번님에게 필요한 건 설렘을 느끼되 속도는 조절하는 겁니다. 빠르게 빠지는 것보다 건강하게 알아가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 신명카드 흐름에서도 선녀가 다시 나옵니다. 같은 이름의 카드가 다른 자리에서 다시 보인다는 건 2번님의 매력이 이번 하반기 연애운에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있던 밝음, 부드러움, 사람을 편하게 하는 온도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연애 때문에 지쳤거나 나를 덜 예쁘게 보게 된 시간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그 감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나답게 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가를 보셔야 해요. 카드에서는 그 가능성이 보입니다. 옆에 방울이 있습니다. 이건 신호예요. 작게 울리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연락, 우연한 만남, 친구가 꺼내는 소개 이야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다만 방울은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님이 너무 무심하게 넘기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관찰이에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말만 앞서는 사람인지, 실제로 시간을 내는 사람인지 조용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나옵니다. 답답한 공기를 바꾸라는 카드입니다. 2번님, 연애 패턴에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렸다면 다른 유형을 봐야 하고 늘 상대가 다가오기만 기다렸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볍게 반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너무 빨리 기대했다면 이번에는 속도를 늦추면 되고 늘 너무 경계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부드럽게 열어보면 됩니다. 부채는 억지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막혀있던 흐름에 바람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에 맞이굿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말합니다. 2번님에게 하반기 인연운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흐름이 아니라 문을 조금 열어두면 들어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중요해요. 마음속으로는 사랑을 원하면서 실제 생활은 아무도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들어두면 카드의 좋은 가능성도 약해집니다. 일정, 마음,
외모, 대화 태도, 사람 만나는 자리까지 조금씩 열어두셔야 합니다. 정성을 들인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생활을 맑게 정리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도 정성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하반기에는 사람 있는 자리 하나를 정해서 나가보세요. 친구 모임이든 취미 모임이든 소개 자리든 너무 큰 기대 없이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보여주는 방식도 정리해보세요. 사진, 옷차림, 말투, 대화에서 내가 어떤 분위기로 보이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시작되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대신 상대가 시간을 쓰는지, 말과 행동이 맞는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도 볼게요. 원두막 카드가 나왔네요. 조언 카드에서도 동일한 기운을 말해주네요. 2번님, 이번 하반기 연애운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사람 있는 곳으로 나가야 열리는 흐름이에요. 카드에서는 분명 새 인연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그 인연은 처음부터 강렬하게 이 사람이다 하고 들어오기보다 가벼운 대화나 우연한 만남처럼 자연스럽게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려 하면 좋은 흐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편한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2번님도 문을 조금 열어두셔야 합니다. 소개 자리, 모임, 가벼운 연락, 새로운 환경을 너무 귀찮게만 보지 마세요. 이번 하반기에는 작은 움직임이 인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두막 카드는 말합니다. 사랑은 멀리서 갑자기 완성되어 오는 게 아니라 우연처럼 다가와 천천히 마음에 앉는다고요. 이번님, 너무 겁내지 마세요. 조금만 열어두면 설렘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1번 분들이 귀한 인연 만나시도록 월선이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3번님,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이 리딩은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주셔야 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하기에는 카드가 꽤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애운에서 3번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새로운 설렘을 찾는 것보다 이미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은 관계를 정확하게 보는 일입니다. 이건 3번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했던 흐름으로 보입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흐름은 차분히 봐야 합니다. 맨 앞에 처녀 귀신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못다한 마음, 억울함,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완성의 감정을 보여줘요. 3번님 안에 아직 깨끗하게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거나 표현했더라도 상대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느낌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괜찮아 라고 말했을 수 있지만 속에서는 아직 그때의 말 한마디, 상대의 태도 하나가 계속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라기보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아직 스스로도 다 설명하지 못한 상처에 가깝습니다. 옆에 짝사랑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는 관계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3번님 마음이 더 컸거나 더 많이 기다렸거나 더 많이 해석했던 흐름입니다. 상대는 애매하게 행동했는데 3번님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수 있어요. 답장이 조금 늦어도 이유를 만들어주고 상대가 선을 긋는 듯 해도 그래도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거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 그 마음을 현실적인 행동으로 책임졌는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짝사랑이 나올 때 가장 아픈 건 내가 사랑한 시간은 진짜였는데 관계는 그만큼 선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3번님은 상대에게 가볍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 무게를 똑같이 들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 그 사람이 돌아오나요? 보다 이 관계가 3번님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 가치가 있나요?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이에요. 상대가 말로 여지를 줬는지보다 실제로 3번님을 안심시켰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난파선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시원하게 말해야 합니다. 더 붙잡을수록 3번님 마음이 지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난파선은 이미 균형을 잃은 관계, 물이 차오르는 관계, 더는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배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추억은 예쁠 수 있지만 현재가 불안하면 그 관계는 3번님을 계속 흔듭니다. 이 카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더 이상 가라앉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무당은 혼자 속으로만 끌어안지 말라는 카드입니다. 3번님은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해석을 혼자 해왔을 수 있어요.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나? 상대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혼자 생각하면 자꾸 상대에게 유리한 이유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무당은 중간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 혹은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친구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고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혼자서만 감정을 굴리지 않는 거예요. 현실 관계 쪽으로 들어가면 고뇌와 번민이 나옵니다. 3번님 마음이 정말 복잡합니다. 끈차니 아깝고 기다리자니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다시 연락하자니 자존심이 걸리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합니다.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사랑이 있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답이 없어서 힘든 것이 더 커 보여요. 상대가 분명했다면 3번님이 이렇게 오래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관계가 사람을 아프게 할 때는 보통 감정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옆에 석고대죄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과, 반성, 내려놓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익힙니다. 하나는 상대가 언젠가 자기 태도를 돌아보거나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곧바로 관계 회복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는 3번님이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사과입니다. 왜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오래 방치했을까? 왜 상대의 작은 행동에 내 하루를 맡겼을까? 하고요. 이건 자책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미안하다는 걸 알아야 앞으로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진실 확인입니다. 하반기에는 흐릿했던 게 드러날 수 있어요. 상대의 진짜 태도, 그동안 미뤄졌던 이유, 혹은 3번님이 외면하고 있던 현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섭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흐름이에요. 불확실한 상태가 오래가는 것보다 차라리 보이는 게 낫습니다. 암행어사는 감정에 덮인 부분을 걷어내고 실제 상황을 보게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상대의 말보다 실제 움직임이에요. 연락을 한다면 꾸준한지, 미안하다고 한다면 행동이 달라지는지, 다시 다가온다면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다랑아리 3번 카드는 기다림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다림은 무작정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차분히 상황을 확인하되 내 삶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3번님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상대를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나를 안정시키면 괜찮지만 기다림이 나를 무너뜨리면 그건 멈춰야 합니다.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신명 흐름으로 들어가면 해수관음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마음의 눈물, 감정 정화, 부드러운 회복을 보여줍니다. 3번님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괜찮은 척을 잘해서 그렇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무너졌을 수 있어요. 해수관음은 울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아온 감정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을 줬기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다만 이제는 그 아픔을 계속 반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옆에 신칼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신칼은 관계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번님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것, 기준 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 내 자존감을 낮추는 흐름은 잘라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3번님을 좋아한다면 하반기에는 더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애매하다면 그 애매함 자체가 답일 수 있습니다. 3번님은 그 애매함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살풀이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마음에 붙은 무거운 감정들을 털어내는 흐름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불안, 비교, 자책, 기다림의 습관이 있다면 이제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3번님은 그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너무 많이 낮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가 연락하면 기분이 살아나고 연락이 없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사랑보다 의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살풀이는 그 패턴을 끊는 카드입니다. 내가 다시 나답게 서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맑은 물 그릇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아주 중요합니다. 끝이 어둡게만 보이지 않아요.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탁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히면 3번님이 진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연운도 살아납니다. 하반기 3번님의 연애운은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흐름보다 내 마음을 회복한 뒤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상대에게서 받았던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적어보세요. 나를 보러 온 적이 있는지, 약속을 지켰는지, 불안을 줄여줬는지, 관계를 분명히 하려 했는지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장면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 내가 무엇을 오래 참았는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상대를 돌려세우기 위한 정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정성입니다. 3번님, 이 관계에 마음이 남아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같은 자리에서 아프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행동 없이 기다림만 이어가는 흐름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3번님이 스스로를 다시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 사랑은 나를 작게 만드는 쪽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볼게요. 돛담배 카드가 나오네요. 이번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더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남아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해석하고 혼자 아파하는 흐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돛담배는 말합니다. 가라앉는 배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람을 타야 한다고요. 상대가 진심이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연락 하나, 미안하다는 말 하나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 3번님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반기에는 억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마음의 매듭을 푸세요. 내가 무엇을 참고 있었는지, 어떤 순간에 작아졌는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행복했는지 솔직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 3번님, 이 카드는 끝이 아니라 이동의 카드입니다. 아픈 자리에서 벗어나면 흐름은 다시 풀립니다. 지금은 사랑보다 먼저 3번님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귀한 인연 만나시도록 월선이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4번님,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이 리딩은 가볍게 설레고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하반기 연애운에서 4번님은 관계의 이름, 책임, 약속을 꽤 중요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냥 연락이 잘 된다? 분위기가 좋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4번님은 이제 애매한 관계에 오래 머물기보다 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주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상태로 보여요. 맨 앞에 혼례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이 하나의 방향으로 묶이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 결혼만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마음, 서로의 생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흐름, 혹은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이미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이 관계를 계속 가볍게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솔로인 4번님이라면 처음부터 장난스럽고 즉흥적인 사람보다는 생활감이 있고 미래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옥황상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판단과 기준을 보여줘요. 4번님 연애운에서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상대가 책임감이 있는지, 말과 행동이 맞는지,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반기에는 좋아하니까 괜찮겠지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계를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간에 회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옥황상제는 흐린 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번님 마음도 점점 그렇게 됩니다. 애매한 말보다 분명한 태도를 원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패는 공식적인 전달, 결정, 소식 혹은 관계에 대한 분명한 말이 오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야기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려도 될까?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나?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담백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사번님이 원하는 관계의 방향을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계속 참으면 결국 더 큰 불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엽전 5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주도권과 현실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능력 있거나 자기 세계가 분명하거나 관계 안에서 본인 방식이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좋게 보면 든든하고 책임감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주도권을 쥐고 다른 한쪽이 맞춰주기만 하는 관계가 되면 4번님이 답답해질 수 있어요. 사랑은 보호받는 느낌도 중요하지만 내 의견이 존중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4번님이 원하는 건 의존이 아니라 안정된 동행에 가깝습니다. 현실 관계 쪽으로 보면은 국혼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이 카드는 약속, 결합, 조건,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반기에는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결혼, 동거, 가족 소개, 미래 계획 같은 주제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어요. 아직 상대가 없는 분이라면 소개나 만남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오래 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외모나 순간적인 끌림보다 생활 방식, 가치관, 책임감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4번님은 이제 가벼운 설렘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옆에 옥새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승인과 결정입니다. 둘만 좋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이나 주변의 인정, 관계를 공식화하는 과정이 함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있는데 현실에서 따져봐야 할 게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 흐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지한 관계일수록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상대가 책임 있는 사람인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가족이나 주변 관계 안에서도 4번님을 존중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경애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축하받는 자리, 기쁜 만남,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반기에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감정에 머무르기보다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트 분위기도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좋은 소식처럼 전해지는 장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애로에는 들뜸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관계와 실제로 안정적인 관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분위기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사진이 예쁘게 남는 관계보다 힘든 날에도 나를 존중하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달 항아리 10번 카드는 완성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의 결론이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질 관계는 더 깊어지고 아닌 관계는 더 이상 애매하게 끌고 가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불안하게 볼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4번님에게 필요한 정리입니다. 오래 애매한 관계는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하거든요. 이 카드는 정리되면 오히려 편해진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결과가 어떤 모양이든 4번님은 관계 안에서 더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신명 흐름의 비단이 펼쳐집니다. 이 카드는 귀한 마음, 품격 있는 인연,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관계를 보여줘요. 4번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맞춰주는 흐름은 맞지 않습니다. 4번님은 사랑을 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대도 그만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높은 조건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상대도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숨기지 않는지,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옆에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보다 확인입니다. 약속을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실제로 행동으로 찍어주는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상황이 되면 같은 말이 길어지면 사번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물론 모든 걸 당장 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상대가 최소한 방향성은 보여줘야 합니다. 연락을 한다고 했으면 하고 만나기로 했으면 지키고 미래를 말한다면 현재에서도 그에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해요. 도장은 그렇게 확인되는 약속을 말합니다. 발언문이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사번님이 원하는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 다정한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어떤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힘든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사번님이 기준을 흐리면 상대도 흐리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번님이 내 기준을 차분히 말하면 맞는 사람은 그 기준을 존중하려고 할 거예요.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비단함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귀한 것을 담아두는 상자처럼 느껴집니다. 하반기 사번님 연애운은 서두르기보다 단단하게 준비되는 쪽입니다. 겉으로 빠르게 불타오르는 관계보다 천천히 확인하면서 깊어지는 관계가 더 좋아요.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라면 가벼운 만남 여러 개보다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별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비단함은 아무나 열어보게 두는 상자가 아닙니다. 사번님 마음도 그렇게 귀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내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3문장 정도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나를 숨기지 않는 관계를 원한다. 나는 말과 행동이 맞는 사람을 원한다. 나는 불안보다 안정감을 주는 연애를 원한다. 처럼요. 그리고 또 상대가 있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차분히 꺼내보세요. 다그치듯 묻기보다 나는 이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발언문처럼 내 인연 기준을 적고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정성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흐리지 않게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사번님, 하반기 연애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가볍고 빠른 설렘보다 기준과 책임이 있는 관계 쪽에서 더 잘 살아납니다. 카드에서 이런 기운이 보입니다. 이어질 인연은 더 분명해지고 애매한 인연은 오래 끌기 어려워집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번님에게 필요한 건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귀하게 대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존중, 약속, 행동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을 더 볼게요. 동반자 카드가 나오네요. 사번님, 이번 하반기 연애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렘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인지 보는 겁니다. 지금 카드 흐름은 가벼운 만남보다 책임 있는 관계, 말보다 행동, 애매함보다 분명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번님은 이제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연락은 잘하는지, 약속은 지키는지, 중요한 순간에 회피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번님을 숨기지 않고 귀하게 대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동반자 카드는 말합니다. 사랑은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라고요. 사번님이 계속 맞춰주기만 하는 관계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기준을 존중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반기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번님, 아무나 마음의 자리에 들이지 마세요. 사번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설레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나를 귀하게 대하는 동반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귀한 인연 만나시도록 월선이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